안녕하세요. 비비스트 거저 계신 시민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시장 비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자세한 방법 설명과 함께 조금 길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좀 찍게 됐는데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건지 보시면서 메이크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설명이 많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예뻐질 준비 되셨나요? 이런 제 얼굴도 충분히 예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메포 파운데이션을 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포 파데가 정말 좋다고 많이들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포 파데가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얘랑 정샘물 파우더가 궁합이 좋은 거였어요. 이 파데 자체의 능력치 상당히 준수한 편인데 그냥 얘가 조금 더 도른자였다. 스파츌러 형태의 어플리케이터가 많이들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무조건 얇은 피부 표현을 지향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파데가 갖고 있는 두께감은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코 부분은 이렇게 이걸로 좀 확 락킹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복합성인데 이런 부분에는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분 잘 올라오는 눈가랑 T존 쓸어줍니다. 이 코 아래 부분 있죠? 파데 잘 끼는 코 아래 부분도 터치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지속력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왜 이마 파우더나 코 옆쪽 파우더를 분첩이 아닌 이런 브러쉬로 쓰냐라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브러쉬와 분첩이 갖고 있는 특성이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바른 이런 브러쉬는 피부 사이사이에 조금 주름을 메꿔줘서 조금 보다 얇게 표현할 수 있는 파우더는 브러쉬가 좋고요. 여러분들이 나 진짜 피부 두껍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분첩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찍어서 얹어버리잖아요. 이런 세번 컨트롤 기능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결 보정을 들어가 줍니다. 이런 플랫한 브러쉬 있죠. 피부에 아까 제가 발랐던 이런 브러쉬보단 피부에 조금 더 밀착이 돼서 면적인 부분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브러쉬 있죠. 모공이나 피부 요철 등을 한번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두껍게 발랐던 부분이 좀 뭉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지나가 주면서 이렇게 얇게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 루나 포토 피니셔 같은 프레스된 파우더는 조금 더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해줍니다. 사실 정샘물 파우더는 세범 컨트롤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루즈 파우더고요. 이런 프레스 타입은 이렇게 모공이나 이런 걸 싹 메꿔줄 수 있는 제품이란 거죠.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눈썹을 왜 그렇게 그리냐. 눈썹을 너무 대충 그린다. As you know, I have a bang. 저 앞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썹은 대충 그려요, 저는. 물론 뭐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다들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 메이크업 자격증도 있거든요. 근데 눈썹을 그릴 땐 조금 힘을 안 쓰는 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눈썹 디자인을 100번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조금 인상이 세진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살짝 원래 머리 컬러보다 밝은 컬러로 눈썹을 하시는 게 인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 제 채널을 보신 뭐 뷰티 고인물들께서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브로우 카라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눈썹이기 때문에 눈썹 컬러도 죽여주면 인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블러셔 해줄 겁니다. 제가 항상 블러셔를 어디다가 하죠? 눈밑이랑 보시면 눈 밑에 지금 디올 거 바르고 있거든요. 또 요즘은 갑자기 또 블러셔를 더 세게 하고 싶어져가지고 좀 요즘 블러셔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눈 밑에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광대가 심하게 벗어나면 안 돼요. 광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면적까지 내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최대한 광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턱끝 발라주는 이유는 반사광이라고 하죠, 여러분. 약간 이런 데가 발그레하면 얼굴의 이미지가 조금 더 사랑스럽게 바뀌는 그런 기분? 그냥 그런 기분이다. 조금 더 진한 채도의 이런 블러셔. 제가 항상 바르는 거죠.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너무 맨날 똑같은 제품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전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건 잘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주의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양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말에 힘이 있고 그러려면 저는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작은 나비존 있죠. 이 앞까지는 안 넘어오게 살짝 뒤쪽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이쪽으로. 너무 광대 멀리 쪽까지 나가지 않게. 왜 여기를 비워놓는지는 제가 이따가 바를 제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이러죠. 근데 여러분 하고 나면 또
볼만하다는 거. 그리고 입술 산 쪽 있죠. 여기도 살짝 높게 올라가죠. 입술 아래랑.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눈 아래, 코끝, 입술선 여기 이렇게 지금 블러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쉐딩인데요. 쉐딩을 할 때 제가 왜 이런 훌렁훌렁한 얇은 브러쉬를 쓰냐면요. 제가 사실 코 쉐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왜 하냐면 쉐딩을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셨으면 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진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메이크업이어야 하는데 코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쭉 까만 줄이 그어져 있어. 옆에서 봤는데 얼마나 이상해. 그래서 후뚜루마뚜루 어떻게 해도 실패가 없는 이런 붓과 적당한 명도의 컬러가 중요해요. 그래서 명도가 너무 세지지 않게 한번 지나가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콧대 쪽은 그냥 이렇게 한번 훑기만 해요. 당장은 예뻐 보일 수 있죠. 앞에서 봤을 때 T자가 빡 있는 이런 게.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나중 되면은 그게 이상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제 간판 팔레트죠. 이 두 아이로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제가 왜 얘를 사실 즐겨 쓰냐면 이런 채도 명도의 팔레트가 여러분 진짜 얘가 유일합니다. 이런 것만 모아놓은 팔레트도 얘가 유일하고 진짜 잘 안 쓸 법한 컬러인데 얘가 한번 맛을 들이면 다른 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좀 텐한 코랄 컬러를 발라줍니다. 앞쪽에 한번 무게를 주시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무게를 주지만 너무 세게 터치업은 하지 말아주세요. 경계가 지는 것만큼 메이크업에서 이상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혹은 블렌딩. 그 두 개만 잘해도 메이크업이 흑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신에 작은 나비존 앞까지 살짝 들어와줍니다. 이걸로는. 이게 이제 눈에 눈두덩이 기본 베이스 혈색을 살짝 준 거고 이제부터 잡을 건 음영이죠. 음영. 이런 총알 브러쉬 있죠. 총알 브러쉬로 여기서 살짝 명도가 있는 컬러랑 살짝 섞어서 살짝만 털어요. 눈 앞쪽. 이 작업은 왜 하냐. 우리 눈이 여기가 들어가 있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코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여기가 푹 들어가면서 음영이란 게 생기죠. 눈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동시에 저는 잡을 때 지금 눈 안에서만 잡지 않고요. 살짝 눈 밖으로도 살짝 나와줘요. 수용할 수 있는 말이 되는 범위가 있어요. 메이크업에도. 근데 그걸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범위까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메이크업 같은데 말 된다 싶은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진짜 내 눈 같다는 거죠. 뒤쪽하고 앞쪽을 살짝 무게를 주는 형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랑 요 음영 사이가 이렇게 비어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도 살짝 채워줘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고 한 곳이라서 어쩔 수 없이 라이팅 때문에 그런 음영이 좀 보일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살짝 베이지한 컬러랑 요 레디한 컬러 섞어서 털어줍니다. 그리고 눈 아래에 이걸 눈 아래에 바른다고 할 정도로 큰 브러쉬로 똑같은 브러쉬거든요. 눈 아래를 이렇게 다크하게 깔아주는 거예요. 다크서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자는 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밑그림자를 잡아주는 거예요. 넓은 그림자. 그리고 뒤쪽 음영과 살짝 이어줍니다. 애교살 그림자를 잡으실 때 뒤쪽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우리 얼굴이 구기 때문에 뒤에가 어두우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녹여준다는 표현을 전 쓰거든요. 뒤쪽 삼각존하고 애교살을 살짝 녹여줍니다. 이렇게. 그럼 애교살 그림자를 확실하게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애교살 음영이 생겼죠? 이 혼란을 틈타서 바로 애교살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서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얘를 이런 뾰족한 브러쉬에 묻혀줍니다. 바로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이 어중이 떠중이 그림자 사이에 확실한 그림자를 한번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잡아놨던 그림자 사이로 얘가 한번 싹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탕색이 말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뒤쪽을 살짝 더 무겁게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은 잔량으로 계속 여기를 녹여주면서 삼각존하고 애교살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가 이렇게 어두워지죠. 그리고 눈 앞쪽까지 이렇게 진한 게 들어왔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따가 제가 바를 킥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은 더 진한 컬러. 더 채도가 높은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언더 확장을 1차 언더 확장을 해줄 겁니다. 바로 이 눈 아래 있죠. 여기서부터 들어가줘요. 그리고 살짝 앞으로 빼줍니다. 얘를. 보이죠 지금? 이렇게. 얘를 뒤쪽까지 쭉 끌고 가요.
뒤트임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여러분 메커니즘은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뒤트임 메이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살짝 삼각존을 띄워서 발라줍니다. 또 녹여주는 작업도 들어가면 좋겠죠? 사실 여러분 메이크업은 하면 할수록 본인의 그 수용 범위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걸 아는 게. 그리고 세워서 여기도 들어가줍니다. 왜 세워서 들어가냐면 눕혀서 들어가면 선이 되지만 세워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얇은 브러쉬가 얘랑 같은 원리예요. 조금 더 소프트하게 발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세워서 녹여줍니다. 눈에 뼈대를 좀 만들어줬으면 이 타이밍에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밑에를 빼놨기 때문에 이 길이에 맞는 아이라인을 그려야겠죠? 일단 이쪽을 지금 제가 먼저 그리고 왔는데 아이라인 그리실 때 여러분들 어려우셨던 분들 있죠? 조금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은 각도가 고정되어 있는 거울 말고 위아래로 들어가면서 아이라인을 그리면 오히려 초보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일반 분들 데일리 메이크업 아이라인 길이까지만 1차적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부터 눈매를 만들어줘요. 이제부터 눈매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내렸다가 올릴 거예요. 뒤에를 막아주면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내렸죠, 눈매를. 너무 내려가만 보이면 사실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끝쪽을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근데 지금 끝에가 좀 부자연스럽죠? 이건 두께감으로 조정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아이라인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여기다 괄호 열고 부연 설명은 여기 내려간 곳까지는 내 눈매를 만든 거고 뒤에서 눈매를 한번 올려주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라인도 여러분 내가 내 눈이 수용할 수 있는 혹은 내 얼굴이 수용할 수 있는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게 최대 길이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길죠. 이걸 넘어가 버리면 눈매보다 아이라인이 길어지거나 오바스럽게 연장을 해버리면 저거 아이라인이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임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흰자 연장을 해줄 겁니다. 흰자 연장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옛날처럼 컨실러 펜슬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뒤트임 전용 펜슬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를 그려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 절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연습으로 터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씩 칠해가면서 깨달으시면 돼요. 저 지금 되게 조금 칠했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전 조금 더 과한 걸 좋아해서 딱 이 정도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지금 흰자 연장이 됐죠? 그리고 다음은 증거 첨부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언더 컬러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냐면요. 난 조금 밑에까지 살짝 빼줘요. 이걸로 이렇게 밑에를 살짝 그려주는 거예요. 밑으로. 우리가 여기가 길어서 스트레스잖아요. 항상 중안부가. 그렇기 때문에 눈 자체를 살짝 내려주는 거죠. 눈 위치.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뒤쪽으로 쭉쭉 빼줘요. 이미 섀도우로 밑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작업이 전혀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펜슬, 요즘은 워터프루프가 기본인 시대라서 이 펜슬이 아직 안 말랐어요. 마르기 전에 여기다가 나도 될 거가 하는 마음으로 이 가루 섀도우를 한번 털어서 이 락킹 되기 전에 한번 여기다 가루를 얹어주면은 얘네가 마르면서 이거를 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면서 섀도우까지 같이 말라요. 지속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삑사리 난 부분도 섀도우로 수정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 눈이 몇 배가 됐죠? 한 2배가 됐나요, 지금 벌써? 그럼 멀리서 보면은 뒤쪽에 무게가 정말 많이 실려있죠. 자, 그리고 마스카라 해줄 겁니다. 제가 마스카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앞머리가 있죠. 앞머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속눈썹도 털이고 앞머리도 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돋보일 수가 없어요. 저처럼 속눈썹 위까지 앞머리를 잘라놓은 사람들은 같은 소재감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마스카라를 왜 하냐? 흰자를 보다 더 잘 보이게 털을 한번 들어주는 거죠. 겹치는 소재감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냥 한번 예의상 흰자가 더 잘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살 위로 마스카라 속눈썹이 올라온 걸 볼 수 있겠지만 앞머리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럼 속눈썹이 안 보입니다. 들어가 보이는 음영을 잡았잖아요. 그럼 튀어나와 보이게 해야 음영이 진짜 같겠죠. 뒤쪽까진 너무 진한 일자가 가지 않게 뒤쪽은 살짝 날려줘요. 이런 식으로. 너무 펄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볼륨감 있게 가운데 위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애교살 반짝이 바르실 때도 언더를 내려는 그 어두운 부분 있죠? 그 밑에까지만 칠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은 이런 잔잔한 반짝이잖아요. 되게 입자가 곱게 느껴지는 반짝이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청키한 입자의 반짝이를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애들 이렇게 발라주면 바로 더 튀어나와 보이죠? 여기서 조금 재미를 보자면 또 요즘 축제도 많이 하는 시즌이고 페스티벌도 이제 다가올 여름이니까 많잖아요. 요런 네일 필름 같은 거 쿠팡에도 팔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리퀴드 반짝이 발라놓은 게 마르기 전에 있죠. 이런 그냥 붓으로 톡 찍으면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지금 올라온 거 보이시죠? 붙여줘요. 붙여주면 이렇게 강한 반짝이가 하나가 올라가죠. 얘를 이 묻은 붓으로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은 위에 뭐가 묻어있으면 반사력이 떨어집니다. 진짜 신기한 게 얘네 의외로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반짝임 보이시죠? 아이돌들 글리터 씬에 뭐 은총을 받은 그런 짤들 있죠. 다 이런 거예요. 멀리서 봐도 파칭하는 글리터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사배님 하이라이터 별로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잘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도 저는 하이라이터가 별로라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이 뒤에 토너 파우더 진짜 물건입니다. 얼굴에서 조금 피부 표현이 깨끗해 보이려면 나비존이 깨끗하면 조금 피부가 전체적으로 깨끗해 보이거든요. 젤리 파우더로 싹 쓸어줍니다. 싹 쓸어줘요. 지금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제형이 젤리 파우더라고 하십니다. 이사배님께서 젤리 파우더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조금 더 쫀쫀한 파우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써보시면 알거든요. 여기가 갑자기 환해지니까 인상 자체가 조금 환해진 느낌 드시죠? 그래서 모공 부각은 조금 줄여주고 해줄 수 있는 톤업은 충분히 해주는 좋은 파우더라서 제가 얘는 유일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에 하이라이팅을 했으면 이제 국소 부위 면적 하이라이터를 찍어줘야겠죠? 일단 이런 작은 브러쉬를 먼저 한번 찍어줘요. 이렇게. 두 번째 작업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넓은 브러쉬로 한번 갈아냅니다. 그리고 일단 코 묻혀주시고요. 코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코를 하이라이팅을 넣어주시고 남은 잔량으로 얘네를 한번 흩뿌려주는 거예요. 이 하이라이트 밑쪽으로 이렇게. 올려면 젤리 파우더 위쪽으로 하이라이터가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 있는 메이크업이 되겠죠? 입술도 제가 오버립을 자주 해주는 이 팔레트로 핑크색. 그러니까 이 팔레트를 버릴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만능 팔레트가 어딨어. 얘로 입꼬리도 살짝 올려주세요. 이런 팔레트 또 없거든. 그리고 제가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 포렌코즈 친구들 다 썼거든요, 얘도 거의. 그러니까 포렌코즈는 왜 좋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속력. 그 키워드 하나가 얘의 모든 단점을 박살시켜줍니다, 진짜. 여기서 또 인생의 교훈을 배우죠. 뭐 하나라도 잘하면 된다. 이제는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차례죠. 좀 생기 있는 컬러로 픽처링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도 포인트를 조금씩 주면 되죠. 이 포렌코즈도 특성이 되게 파우더리하거든요. 그 파우더리함이 마르기 전에 얘네들도 마르면서 픽싱이 되는 제형이다 보니까 이런 벨벳한 컬러를 얘네랑 같이 마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품별로 특성을 알고 그 제형을 이해를 하면 적재적소에 꼽아 넣을 수 있는 재능이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 끝났고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메이크업 단계인 앞머리까지 내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길고 긴 영상 잘 봐주셨나요? 지금 1시간 정도 녹화를 했지만 뭐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무조건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린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영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정말 많이 참고하거든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Bye bye.